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구시대적인 보수의 이미지를 극복하자며 탈보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 비판론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한 모임에서는 외부에서 온 히딩크 감독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함께해온 동지들이 당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히딩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참석자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느냐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보수라는 이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배현진 의원님이십니다. 백종원 의원님이십니다. 서일준 의원이십니다. 야당을 제대로 된 야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당이 아니지. 나는 무소속이니까. 예, 아직 저도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좀 빨리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온몸을 가리는 걸 좀 치웠으면 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변화를 주도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아야 하는 바로 그 현실. 대한민국 보수의 이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다. 그 보수의 유전자를 오늘날 회복해서 그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해서? 아닙니다. 당이 어려울 때 전쟁통에 뿔뿔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차선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바로 우리 그 동지들의 엔트리를 가지고 우리 약자를 어떻게 보호했을 적에 그 사람들로부터 물질적인 자유를 갖다가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소위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해내느냐.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진행되어 오던 모임이었습니다. 보자 수요일에 다 같이 그래서 보수다라는 가칭으로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소장 사망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느닷없이 의문사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본인의 경험상 사건 정황을 보면 의혹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기자회견 중에 사건의 정황을 기자들에게 재연해보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기자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해 보시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아울러 이 손 소장님 사망과 관련해서 의문점 및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인은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에서 샤워기 줄로 목을 감고 앉은 채로 사망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안전 상태에서 샤워기 줄을 목에 감아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는 고인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출석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혀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은 정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손영미 소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다 했다고 합니다. 윤미향으로부터 문자 받은 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고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협박성 발언 여부 등을 물었더니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포렌식 결과 역시 자살로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손 소장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파주경찰서장이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했고 금년 1월 파주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경력 때문에 의심을 거두기 어려우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의문사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인이 지금 납득이 다 가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타살 의혹 제기하시는 타살 의혹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게 뭔가 좀 정확한 그 사인이 뭔지 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희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어떻게 이제 그 무게라든가 압력을 이렇게 줄 만한 소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경찰에서 종료를 자살로 해서 공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국조나 이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좀 봐야 저도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로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요게 정확한 상황을 저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들을 지금 공개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좀 공개도 하고 지금 가령 여기서 누가 한번 지금 그 자리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 자리에서 누가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서 이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저 질문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체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서 있고 기사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금 전 의원을 징계했는데요. 야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왔다고 얘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당론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매진한다. 재료를 하는 쪽으로 포함하면 됩니다. 어렵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바쁘게 성과가 됩니다. 오늘 대표로서 의원님들과 자주 패션이 있고 트렌드가 있는데 패션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나고 이제 사라지는데 트렌드는 그게 아니고 오래 가면서 맞으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21대 국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서 자리가 나요. 어이구 꽉 찼네요. 제가 다니면서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 있는 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의 그 뭐랄까요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의원 윤리심판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고요. 당론에 위배해서 기권표를 냈던 것 그런 것. 과거에도 이렇게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관련해서 뭐 징계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징계를 해서 소수 의견을 좀 없앤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소수 의견을 말 못하게 한다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 회의 때마다 소수 의견이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법 제114조 2에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금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수기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걸 옛날처럼 무슨 권위주의라거나 이런 걸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거진 2년 가까이 당 운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소통도 많이 하고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체계를 지금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강제적 당론을 폐지한다고요?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전혀 그런 것도 없으면은 뭐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원 14조에 보면요, 당원이랑 국회의원이랑 적용되는 징계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금전 의원이 적용받은 당론 위반의 경우에는 당원 쪽에 있는 조항인 것 같은데요. 아마 당시로서는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원 신분에다가 그 징계하는 것보다는 당원에다 징계하는 게 좀 그 윤리심판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미처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그 징계할 적에 당원 자격으로서 한 건지 국회의원으로서 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러나 저러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 유발이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냐. 대북전단을 보내려는 측과 막으려는 측이 각각의 논리로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대북전단 발송을 주장하는 탈북민 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격앙된 목소리와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의 강도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도 듭니다. 삐라라고 하는 거 날리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성 메시지들을 아이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지. 막말로 걔네들이 포락도 여기 삼산에다 한번 쏴봐요. 뭐 피해가는 건 우리 주민밖에 없다고. 그거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탈북민 사회를 대표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자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 알 권리는 인권 문제입니다. 남쪽에서 보내는 삐라 때문에 북한에서 총을 쏘지 않을까, 그래서 적경 지역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북한 정부는 삐라가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삐라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때문에 북한 적경 주민들의 긴장 고조와 삐라는 무관하다.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김여정이지 않은 여자만 그대로 따가지고 대북전단을 보고 뭐 쓰레기랍니다. 이거는 원래 청와대 국정원보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북전단을 보내면 뭐 평화를 깬다. 아니 우리 군인들이다가 GPS에 고사 기관총을 쏴가리기 박상하게야 김정은. 저는 그 이 집권 여당과 그리고 진보 세력들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할 때 쌀과 돈으로 해결했습니까? 자기들은 싸워서 민주주의 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북한 정권하고 싸우면 안 됩니까? 정말 위선적인 이 대한민국의 종북 집단 정말 말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25일 김정은이 아무리 꿀꿀거리고 김여정이 아무리 지저대도 그게 겁먹고 청와대 문제 있는 사람 대통령 여기 통일부가 그 통일부야? 역적부지. 아무리 지저봐도 필요 없어. 우리는 끝까지 북한 이민이 희생이 계속되는 한 여기 서울이나 평양이냐? 한 주간의 주요 이슈 보시면서 주간 도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